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짝 맛해봤지만 오늘 페이지 174 오비탈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하이드로lik, 하이템퍼리클 불합정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전자가 이 정도 공간 범위에 있겠지라고 하는 확률함수 나타낸 게 오비탈이었습니다. 이 오비탈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양자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양자수 뭐뭐 있었습니까? 주양자수. 그렇죠? n 그러면 주양자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의 수로서 표현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소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습니다. L을 썼네요. 얘 이름은 누구예요? 부양자수. 예, 이건 부양자수란 이름을 씁니다. 이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자수 L 이꼴 제로라면 S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L 이꼴 1이라면 P 오비탈을, L 이꼴 2라면 D 오비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실상 우리는 S하고 P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뭐 D 오비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부양자수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양자수라는 이름 대신에 좀 더 다른 이름으로 방위양자수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고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낸다 했는데요. 그 다음 ML이라는 양자수가 준비되어요. 얘 이름은 누구예요? 이건 자기 양자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전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된다면, 전자의 개수가 2개 이상, 원자보다 2번 헬륨 이상이 된다면 주양자수와 그리고 부양자수에서 에너지가 결정된다 했는데요. 그다음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오비탈의 방향은 뭐 x, y, z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MS3에서 스핀 양자수를 제시하고 나중에 이 스핀 양자수는 원자의 자기적 성질, 즉 뭐 반자성을 띱니까 상자성을 띱니까 하는 그런 거에 관여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얘기했던 전자 껍질인데요. K 껍질입니다. 주양자수 N은 1 나오고 있습니다. 보어가 얘기했던 L 껍질입니다. 주양자수는 2가 나오고 있습니다. M 껍질이요. 주양자수는 3 나오더랬죠. 이때 L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로 불러준 놈은 0만 있습니다. 여기는 L 이꼴 제로하고 L 이꼴 1. 세 번째 전격줄은 L 이꼴 제로와 L 이꼴 1과 L 이꼴 2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L 이꼴 제로를 우리는 S 오비탈의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의 이름을 씁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L 이꼴 제로는 2S 오비탈을 쓰고 있습니다. L 이꼴 1이면 2P 오비탈을 쓰고 있네요. M 이꼴 3이랍니다. 요거는 3S와 얘는 3P와 3D 오비탈이 있습니다. S 오비탈은 첫 번째 오비탈 붙어 있어요. P 오비탈은 두 번째 오비탈 붙어 있네요. D 오비탈은 세 번째 오비탈 붙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한 종류가 있고요. 2S와 2P 두 종류가 있네요. 3S, 3P, 3D 세 종류가 있군요.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는 n 가지가 나옵니다. 주양자수 가집수만큼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n 껍질 네 번째 전자 껍질은 몇 종류 나온다고요? 네, 네 종류 네 가지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부양자수 대신에 뭘 쓴다고? 방위양자수. 교재마다 또는 문제마다 부를 쓰기도 하고 방위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S 오비탈은 구형의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구형의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면 P 오비탈은 요런 아령 모양인데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입니다. S 오비탈만 방향성이 없고 나머지는 다 방향성이 있는 놈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기양자수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자기양자수는 뭐 기호로 ML을 쓰고 있는데요.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데습니다. 근데 S 오비탈 방향성이 없다며, 그치? 그래서 ML 값이 얼마 된다? 0입니다.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L 이퀄 제로 2S 오비탈 역시 S 오비탈이에요.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ML 값은 얼마다? 0입니다. 그러나 P 오비탈부터는 이제 방향성이 있네요. 그래서 얘는 ML 자기양자수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갖다가 2px, 2py, 2pz로 하겠습니다. L 이퀄 제로입니다. L 이퀄 1입니다. 그리고 L 이퀄 2가 나오네요. 자기양자수 값은 얘는 0만 나옵니다. 마이너스 1과 제로와 플러스 1 나오네요. 이쪽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있겠네요.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를 따졌습니다. 원S는 1개입니다.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2S 하나와 2PX, Y, Z, 2P 3개까지 합해서 총 4개입니다. 세 번째 전자껍질은 총 9개 나오네요. 네 번째 전자껍질은 몇 개 나올 것 같다고? 예, 여기는 16개 나오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1의 제곱을, 4라는 것은 2의 제곱을, 9라는 것은 3의 제곱을, 16은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주양자수의 제곱계만큼의 오비탈의 개수가 나옵니다. 물론 꽉 전자를 다 채운다면, 전자를 꽉 채운다면 한 오비탈 박스당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로서 설명되기도 하고 스핀 양자수, 즉 MS 스핀 양자수로 제기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거 앞에 거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풀마 2분의 1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다시 전자의 최대 허용수는 2개 들어가네요. 8개 들어가고요. 18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비탈의 개수만큼의 2배만큼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양자수 제곱의 2배만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데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입니까? 수소 아닙니까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소였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됐습니다. 1S 에너지 2S와 2P가 준위가 어떻다? 같아요. 3S와 3P, 3D가 같아요. 이건 뭐 4S, 4P 등등도 똑같습니다. 근데 수소가 아니었다면 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S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 맞아요. 1S보다 2S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 맞죠. 근데 2P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보다 높은 데 있습니다. 단 2PX와 2PY와 2PZ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XYZ에서 그렇지 얘네들은 같아요. 이건 수소한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3S가 있네요. 3P가 있겠군요. 3D도 있겠습니다. 내 말입니다. 3D보다 4S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그래서 3P를 채운 뒤에 3D를 채울 게 아니라 4S를 채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한 개, 두 개 들어가면 일축 원소 수소와 헬륨. 중립별 공부해봤습니까? 수소와 헬륨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맥스 8개 채웁니다. 한 개 채우면 리튬, 두 개 채우면 베릴륨 해서 8개 채우면 네온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전자껍질 채우는데요. 세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웁니다. 나트륨, 두 개 채우면 마그네슘, 8개째 채웁니다. 3P, 6까지 꽉 채웠습니다. 원자 58번 아르곤입니다. 그 다음 3D를 채울 게 아니라 누구 채운다고요? 4S를 채워요. 네 번째 전자껍질을 채워요. 그러니까 3주기 원소는 8가지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4S를 채우는 19번 칼륨과 20번 칼슘 이후에 21번 스칸디움부터는 다시 3D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21번 스칸디움 이런 거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1축이 한번 볼까요? 1축이 두 놈이 있어요. 누구죠? 원자번호 1번 수소하고 2번 헬륨이 있습니다. 이걸 보어 모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어. 보어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첫 번째 전자껍질 K 껍질에 한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주원소 누구 있나요?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됩니다. 본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K 껍질에 하나,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하나, K 껍질 두 개, L 껍질 두 개,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세 개. 자, 어차피 K 두 개는 다 똑같아요. 여기 다 K 두 개 있어요. 보이죠? L에 네 개, L에 다섯, L에 여섯, L에 일곱, 여덟 이렇게 칩니다. 보호는 요 놈에 대해서 최역 전자라는 이름을 전자수를 보는데 최역 전자수가 몇 개 보입니까 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보입니다. 근데 이 최역 전자수는 다른 말로는 원자가 전자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만 원자가 전자수일 때 18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를 0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왜 0으로 하는데 헬륨도 18쪽이잖아. 요 8개 될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원자가 전자수, 이 원자가 전자수가 곧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어. 쉽게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7개 있잖아.
한 개의 전자 쉽게 얻고 싶어. 원자수 연수가 0이라. 이 뜻은 퍼펙트한 전자 껍질이 아닙니까? 다른 거랑 화학 결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비활성 기체, 영juk 기체 이런 말로 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3주 연수입니다. 원자로 11번 나트륨부터 최소 18번 아름까지 쓸게요.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 다음 M 껍질에 1개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여기 마찬가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이런 식으로요. 역시 마찬가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이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 나올 수 있겠습니다. 18쪽만 0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0강 볼게요. 페이지 199쪽을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책에는 이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보어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다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하고 이제 다다음번 수업 정도에 나올 내용인데요. 원소의 주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적 성질로는 보어 모델로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오비탈 모양을 설명할까 하겠네요. 일치 원소는 1s에 2개, 1s에 하나, 1s에 2개 채우겠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뭐하기 때문에 1s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2s보다는 당연히 1s를 먼저 채우는 거죠. 물론 이건 바닥 상태라는 힘을 쓰는데요. 바닥 상태의 전자의 채움에 있어서 첫 번째 쌈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먼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나중에 들떴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들뜬 것보다는 일단 먼저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힘을 씁니다. 그것부터 채우겠습니다. 1s 일주 원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 1s에만 전자가 채우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2죽이 들어가네요. 1s에 2개, 이게 K 껍질에 있는 2개예요. 그 다음 2s에 1개 들어오죠. 밸류만 1s에 2개, 2s에 2개. 아직까지는 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지는 않네요. 5번 분소되면 1s 2개, 2s 2개가 2p에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5번 분소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3개죠. 최악의 전자 3개예요. 2s와 2p가 같이 원자과 전자예요. 에너지 주가 높은 2p만이 원자과 전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1s에 2개 채우고 2s에 2개 채우고 그 다음 2p 이렇게 채우는 이게 원자과 전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6번 탄소는 하는데요. 예,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채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p 오비탈이라는 게 2px, 2py, 2pz 3개가 있다 했습니다. 원자번호 5번 분소야. 그래. 2s 이렇게 하나 채우면 되죠. 6번 탄소는 2p에 2개를 채우게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채우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p 오비탈에 있는 준위가 뭐하기 때문에 같잖아요. 여러분들 버스 탈 때 보면 버스 뒷자리에 보면 2명이서 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지? 한 명이 여기 앉아 있어요. 뭐 전혀 일면식 없는 사이라면 여기 앉겠습니까? 이쪽 앉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다면 2p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3p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에너지 준위가 같다면 전자들끼리 한 곳에 같이 몰려있어요. 반발력이 심해요. 안정하지 않아요. 바닥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에너지 준위가 같다면 따로따로 띄워주세요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푸이트의 규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되겠나요? 그렇다면 7번 질소가 되면 2p에 3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8번 산소하면 2p에 4를 쓰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3명 앉는 자리에 2명 앉는 자리에 이렇게 3명 다 앉으면 뭐 어쩔 수 있죠. 다음에 물론 서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앉아는 이쪽으로 앉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U에 2P5, 2P6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거 볼게요.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제대로 했습니까? 결과는 똑같죠? 근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결과 똑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아까 훈티 규칙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빠르게 이게 훨씬 빠른데요. 이게 손에 익혀놓으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뭔가를 좀 설명해야 될 때 빠바박 그렇게 쓰면 그냥 좋은 점수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귀찮더라도 시간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훈티 규칙처럼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 교수가 야 뭐하러 가냐 막 써 그렇게 허용하면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은 한에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배우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훈티 규칙 맞춰서 채워주세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쌤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싸움의 원리 맞춰서 에너지 낮은 여기다가 전자 10개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다면 여기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10개든 20개든 100개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을 쓰는데요. 훨씬 더 복잡한 건 아까 봤던 그런 4가지 함수수, 요 4가지 함수수가 어쨌든 다 달라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한 오비탈당 그래서 맥스 몇 개까지 채운다? 2개까지 채워요. 한 오비탈당 2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3개째 들어갈 수 없어요. 참고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한 이런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의 원리나 훈트 규칙을 위배된 건 어쨌든 존재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뒤뜯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위배된 전자 배치는 존재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걸 보고 그 전자 배치를 보고 들떴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들떴다라는 표현은 존재 가능성 자체가 있을 때 이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밸류 보겠습니다. 밸류는 1s와 2s의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존재 가능성이 있어 없어? 1s 3개가 있어. 돼 안 돼? 이런 거 존재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요 전자 배치를 원자부 4번 밸륨에 대해서 하면서 바닥입니까? 라고 한다면 OX? X예요. 들떴습니까? 라고 한다면 X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들떴다가 동그라미 된다는 것은 일단 존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국어 문제야. 알겠어요? 바닥 상태 아닙니다. 그럼 100%다 들뜬 상태입니까? 존재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상태니까 바닥이란 말 자체, 들뜬다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낚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바닥 아니면 들뜬지 동그라미 쳐버리면.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채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갈게요. 잘 보십시오. 둘 다 업 해놨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된 상태예요. 존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자? 업하고 다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1s 오비탈입니다. 다운 썼습니다. 2s에 한 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잘 보십시오. 바닥이니까 다운 스핀을 썼어요. 선 뭐비가 다운이야 뭐 어때? 근데 업스핀이 좀 더 안정합니다. 다운 스핀이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스피드 양자수에 있어요. 에너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워낙에 차이가 적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바입니다. 그래서 업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뭔 뜻이겠습니까? 페이지 199쪽에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오비탈 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죠)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만 오비탈 배치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당연히도 바닥 상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놔야죠. 그 이후에 바닥이 아닌 얘기를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2주기 원소입니다. 리튬인데요. 1조 원소예요. 1조 원소라면서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지? 원자가 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결국엔 2s와 2p 합해갖고 원자가 전자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 이쪽에 홀로 있는 전자, 홀전자 또는 헛전자라는 무슨 의미인데요. 전자가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전자 몇 개 보입니까 하면 한 개 보입니다. 그렇다면 2족은 두 개일까요? 하는데요. 2s에 업다운해서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없어요. 홀로 있는 전자 없어요. 원자과 전자와 홀전자의 개수 구분해서 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홀전자의 개수라든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든지 유효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 ABC가 누구 계를 찾는 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다음 13족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올라? 왜 3족이 아니라 13족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기표에서 나중에 D 오비탈을 채우는 그런 놈들 그게 3에서 12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3족 원소라는 의미를 씁니다. 3족 아니고 13족입니다. 13족 원소 되면 어차피 2s에는 업다운 다들 돼 있거든요. 그래서 2p에 홀로 있네요. 홀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14, 15족 홀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15족까지 늘어납니다. 16족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홀전자의 개수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17족 되면 하나 남네요. 반면 18쪽은 전체 오비탈이 꽉 닫혀 있어요. 홀전자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뤄가지고 스핀 양자수를 얘기할 때 원자의 주위로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는 모델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자가 공전한다, 원자의 주변으로 돈다. 실제로 원운동하는지 알아보나?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원운동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원운동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뭐 하는 것처럼? 공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전자가 이렇게 공전되면 말입니다. 전류는 이렇게 지나가요. 이해되셨어요? 전류 잡으면
자기장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전자가 지구와 자전하듯이 전자도 자전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로 자전 효과는 아니에요. 스핀 양대수는. 이것은 전자가 시계 방향이 자전합니까? 반시계 방향이 자전합니까?에 따라서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소개한다 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자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핀 양대수가 몇 페이지? 175페이지에 스핀 양대수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완벽하게 같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홀전자가 없으면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총합이 제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물리에서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로 각각 물질을 구분합니다. 정기 성질에 대해서는 전기를 잘 통합니다.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도체와 부도체를 설명하는데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외부에 자석을 놔뒀을 때 쉽게 자화되는 놈들을 우리는 강자성체라는 이름을 쓰고 철이라든지 니켈, 이런 코발트 이런 놈들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놈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상자성체고요. 반면 반자성체라는 놈이 나와요.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처음부터 자기 구역이 제로가 되어 있고 외부 자기장이 벌어지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청력을 나타내는 물질인데요. 주로 홀전자가 없는, 홀로 있는 전자가 없는 그런 놈들이 반자성체입니다. 나중에 물리 쪽에서 훨씬 더 세밀하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닥 상태에서 스핀 양자소의 총합이 제일 많은 놈은 누굴 것 같습니까? 요 놈들 중에서 말입니다. 15조 원자번호 7번 질소가 되겠죠. 홀전자가 3개 있으니까 스핀 양자수 총합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제일 많습니다. 홀전자의 개수가 15조 원소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건 3축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은찬 합법적으로 말할 기회를 줄게. 저요? 3주기 15조 누구? 3주기 15적이요? 3주기 15적이요? 예, 원형 15는 임입니다. 너무 늦네요. 까먹었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물을게요. 누가 먼저 답하는지 해봅시다. 3주기 16종 누굽니까? 황. 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가 귀찮은 건가요? 자, 그럼 미스터 문한테만 물을게요. 3주기 14종 누굽니까? 중소. 예. 좀 빨리 대답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승원이 하고 싶대요. 승원이요? 네. 좋습니다. 한번 승원이한테 물을게요. 원자번호 12번 누굽니까? 와. 오. 많이 빠르. 잘하시네요. 준호는 틀릴 것 같은데. 준호한테 그래. 물어볼까요? 준호 한번 해볼까요? 원자번호 17번. 17. 연설. 오. 자, 노준성한테 라스트 질문 해볼게요. 2주기 14조. 2주기 14도. 그 탄소. 예. 좀 빨리 대답했으면 좀 멋진 모습을 보일 텐데 왜 버벅거리니까. 그 14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홀전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뿐만 아니라 그 주기율표에 오비탈 배치까지 한 방에 빠바박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되어 있대. 누구의 전자 배치입니까? 원형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근데요, 이게 A에 1 플러스래. 네온입니까? 아니죠. 전자가 2P6까지 꽉 채우면 얘는
전자 10개예요. 1 플러스라는 전자 한 개를 잃은 상태거든. 그렇다면 A라는 놈은 처음부터 전자가 몇 개였다? 11개. 다음 11번 나트륨 1 플러스의 전자 배치가 이렇군요. 물론 바닥 상태의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A는 2중 원소다. OX. 아니죠. 나트륨은 3중 원소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 잘 물어본다고요. 요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B래 2 마이너스들. 얘 누구죠? 2 마이너스 의미는 뭔데? 두 개를 얻었어. 얻어서 10개래. 처음부터는 8개. 8번 산소죠. 산소의 2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A하고 B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이런 거 이제 큰 3단원 화학 결합할 때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1S에 2개, 2S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를 원자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3P6까지 꽉 채우면 18개예요. C에 2프리래. 누구지? 예, 원자 번호 20번 칼슘의 2프리닐. 이해되셨어요? D인데 1 마이너스래. 예, 이건 17번 염소군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놓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 원자의 전자 배치도 있겠지만 이온들의 전자 배치들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됐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하는데요. 1S에 있는 전자의 수, 알지?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수에 대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수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값이 1이라고 합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1이 되겠지. 근데 P 오비탈의 전자가 있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S의 2개와 2S의 2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P 오비탈이 나올 거 아닙니까? 4번 배율까지 S 오비탈에만 전자가 있습니다. 4분의 4가 돼야 되겠네요. 2P의 4가 됩니다. 물론 바닥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8번 산소네요. 1S에 2개, 2S에 2개하고 2P에 6를 채우고 분자가 6이에요. 분모도 6이면 이게 1 나올 거 아니야. 3S에 2개를 하면은 6분의 6 나와서 1 나오겠습니다. 얘는 누굽니까? 그렇지? 12번 마그네슘이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양 이온되면 요런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되면 이런 배치를 가질 거 아니야. S에 대한 P 오비탈의 개수의 비율이 원자 상태에서는 몇 분의 몇? 6분의 6이었는데 양 이온되면 이게 사라지네요. 몇 분의 몇? 4분의 6, 2분의 3, 1.5가 되겠습니다. 뭐 말 나오는데 1.5짜리도 한번 만들어보죠. 1.5짜리 되겠다는 것은 1S의 2개와 2S의 2개, 2P의 6개. 즉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4분의 6에서 1.5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마그네슘이 원자 상태에서는 6분의 6이었다가 이온되면 어떤 1로 1.5로 바뀌네요. 맞은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1S의 2개, 2S의 2개, 2P의 6하고 3S의 2개를 채우겠습니다. 1.5가 돼달라고 합니다. 6분의 9가 되면 되겠죠. 3P에 3개 들어오면 되겠네요. 누굽니까? 예, 15번 인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18번 아르곤까지 하면 얘는 S 오비탈을 내면 P 오비탈의 개수 비례의 몇 분의 몇이죠? (1S의 2개, 2S의 2개, 2P의 6개와 3S의 2개, 3P의 6를 했습니다. 6분의 10입니다. 비율값은 2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S에 대한 p 오비탈의 비율이. 이해되셨어? 처음부터 이걸 외우고 다 외워라는 뜻을 쓰는 건 아니에요. S 오비탈에 대한 p 오비탈의 전자의 개수를 물론 바닥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이 얼마 될까? 그래. 싸우면 되는 거죠. 1S, 2S, 2P, 3S, 3P.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자주 연습하다 보면 에이씨 뭐또 나온 놈들이야. 네온이잖아, 산소잖아, 마그네슘이잖아. 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바닥 상태의 오비탈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전자의 수를 물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S 오비탈 개수 P 오비탈 개수를 가지고 물을 때도 있을 것이야. 이해됐어?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2P를 이렇게 가지겠다면 2분의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1이네요. 그죠? 반면 1S, 2S 하면서 2P를 이렇게 가지겠답니다. 얘는 1S에 2개, 2S 2개, 2P 하나 채우면 6번 탄소를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얘는 7번 질소부터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까지 다 같은 비율이네요. 이해했습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오비탈 수를 물을 때도 있고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수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글자 잘 읽으라는 얘기야. 오비탈 수를 물었는데 이것처럼 전자의 개수 세 가지고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이래서 내 말이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아까 말했던 홀전자의 개수라든지 여러분 199조에 보면 홀전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죠. 199조에 홀전자의 개수 나오죠. 원자과 전자의 개수, 나중에 유역자들 개수관계, S 오비탈의 P 오비탈의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이런 것들 가지고 ABC 원자가 누구예요 찾는 게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했지만 이런 것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로 안 틀려요. 이거 틀리면 아가수가 상위권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과거 가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198과 9쪽 얘기들과 그리고 다시 앞으로 페이지 176과 177의 얘기들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십시오. D 오비탈 그리라 일단 문제는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수 4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2, 1, 마 1에 플러스 2분의 1. 뭔 뜻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또는 방향자수 해도 되겠죠. 자기양자수와 마지막으로 스핀양자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L 이퀄 1은 p 오비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리오 x가 되겠죠? 그 위에 전자가 하나 있네요. 2px에 있는 하나의 전자예요 하는 거예요. 1s, 2s, p 있는데 여놈의 전자를 스핀으로 표현하면 업스핀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마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다운스핀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럼 3s에 있는 업스핀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 번째 전자껍질이잖아. 주양자수가 3이에요. s 오비탈이 있잖아. L은 0이죠. 자기양자수라 불러주는데요. 오비탈 방향 s 오비탈이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죠. 이건 1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이럴 수는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0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업스피니까 플러스 2분의 1 쓸게요. 이해됐어요? 3피 써볼까? 여기 있는 업스핀을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전자독질이잖아. 3을 써야지. p 오비탈이잖아. 1 써야지. y니까 제로 쓰겠고요.